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캐릭캐릭 체인지? 디지몬 어드벤처? 아니면 카드캡터 사쿠라? 이렇듯 대부분의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희망찬 엔딩,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애니메이션은 아동용처럼 보이는 작화와 캐릭터를 가져오거나 분명히 아동용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설정과 장면, 그리고 비참한 엔딩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짓밟다 못해 박살을 내버리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의 동심을 박살내버리는 동심 파괴 애니메이션입니다. 메이드 인 어비스는 주인공 리코와 레그가 어비스라는 지하 동굴을 탐험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화 발표 당시 동화풍의 작화와 귀여운 주인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러나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탐험하는 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애니가 처음 방영되자 잔혹한 설정과 배경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인공들이 탐험하는 동굴인 어비스는 역장이라는 특수물질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데, 이 물질은 지하로 내려갈 때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대로 올라갈 때에는 어비스의 저주라고 불리는 신체적 부하가 발생하는데, 深海1層軽いめまい、深海2層吐き気と頭痛、末端のしびれ、深海4層全身に激痛流血、深海6層から人間性の喪失、死に至る。 이 저주는 각 층마다 증상이 달라 지상에서 멀어질수록 심각한 부하가 생기는데, 그 예로 리코의 경우 어비스의 저주가 생기자 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전부 피가 흐르는 미친 부작용을 보여줬습니다. 이 저주가 더욱 가혹한 게 단순히 몇 층 수준으로 올라가야 저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겨우 몇 미터만 올라가도 발생해 등장인물들이 더 이상 탐험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로 사용됐죠. 어비스뿐만 아니라 몇몇 탐험가들 역시 미친 행보를 보이는데, 그 예로 본도르드라는 탐험가는 아이들을 실험체로 사용해 수많은 아이들을 괴물로 바꿔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자신과 유대감이 강한 양녀 혹은 양아들을 해부해 생존할 수 있는 필요장기만 적출한 다음 私の足、私のなんだろう。 카트리지라는 상자 안에 넣고 다녀 본인 대신 저주를 받게 하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 애니를 보러 왔다 남아있는 동심이 모조리 박살난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스튜디오 지브리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벼랑 위의 포뇨처럼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었고,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많은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왔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대한 추억이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한 작품, 가장 큰 비극으로 끝나 여러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반딧불이의 묘인데요. 반딧불이의 묘는 주인공 세이타, 세치코 남매가 태평양 전쟁 중 겪는 피난 생활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만 듣는다면 두 남매가 서로 힘을 합쳐 피난 생활을 하다 어머니를 만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상 이상의 비극을 보여주는데요. 남매의 아버지는 해군 장교로 전쟁을 하러 떠났고, 어머니는 공습으로 인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결국 친척에게 맡겨지지만 유복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배급받아오는 일도 하지 않아 친척들의 눈치를 받게 되고, ちょっと続けてご飯食べさせたったらまあ口が肥えてしまいよってからに。なかったらうちのお米やのに。そうならおばさんがずるいことしてる言うの。みなしご2人預かったってそう言われたら世話ないわ。 결국 오빠 세이타의 주도하에 집을 나와 방공호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えらい長いことお邪魔しました。僕らよそへ移ります。 그러나 세상은 남매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금해뒀던 돈들은 점점 떨어져갔고,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항복했고, アメリカに降参してしもってからなんぼ神風が吹いたかって後の祭りやがな。アホらしい。降参って戦争に負けたんですか？ 아버지가 탄 함선이 침몰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결국 동생 세치코는 영양실조로 인해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고, 세이타 역시 불황자 생활 끝에 전신쇠약으로 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두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방영했을 당시 꿈과 희망이 넘쳐났던 이웃집 토토로와 동시 상영을 해서 여러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반딧불이의 묘의 첫 장면이 죽어가는 세이타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해 대부분 토토로를 보고 온 사람들이 중반에 보는 걸 포기했다고도 합니다. 여담으로 한국에서는 피해자 행세라는 잘못된 낙인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전쟁 속 아이들의 고통을 심도 있게 표현해 애니를 넘어서 영화사에 남는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하네요.
건담은 예전부터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 조립해봤을 프라모델입니다. 이는 건담 최초의 작품 기동전사 건담을 시작으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철혈의 오펜스까지 다양한 시리즈가 나옴과 동시에 여러 건담들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아동에게도 인기가 많은 건담 시리즈에서 한 시리즈가 극단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와 당시 시청하던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는데요. 바로 기동전사 빅토리 건담입니다. 기동전사 빅토리 건담은 다른 건담 시리즈들에 비해 극단적이고 막장스러운 연출을 사용했는데요. 그 예로 주인공 우소 에빈의 어머니가 목이 잘리면서 끔찍하게 죽고 그 목을 헬멧에 담아 주인공이 무덤덤하게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母さんです。 이외에도 인질로 잡힌 아군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길로틴에 처형당한다던가 전투원들이 건담의 충돌에 죽는다던가 심지어는 건담 시리즈 대표 무기인 빔샤벨에 사람이 타 죽는 등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아군인 레지스탕스에서 소년병들을 데리고 와 서슴없이 전장에서 사용하기도 해 적군들이 경악하는 모습도 나오죠. 심지어 와타리 기라라는 적군은 자신이 싸우던 적군이 소년병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전 건담 시리즈에서 깊이 다루지 않은 소년병 문제를 다루기까지 했습니다. まだ遊びたい盛りの子供がこんなことをしちゃいかん。やりたくてや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よ。 여담으로 건담의 아버지인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은 빅토리 건담의 총 감독이지만 제작 과정과 스폰서의 압박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이 작품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빅토리 건담을 보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제작이 끝난 후 스태프 집에 불을 지르고 싶었다. 심지어 DVD 코멘터리에서 이 DVD는 볼만한 게 아니므로 사면 안 됩니다. 라고 적었다고 하네요. 용의 전설 레전더는 전설 속 동물인 레전더가 뉴욕에 사는 몇몇 아이들에게 나타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딱 봐도 아동용 그림체인데다가 내용 역시의 아이들이 타리스포드라는 장난감으로 레전더를 소환해 전투를 한다는 이야기인지라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애니메이션의 초중반에 불과하고 후반 내용과 엔딩은 아이들의 동심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용의 전설 레전더의 후반 에피소드는 레전더 전쟁이라는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레전더 전쟁이란 자바워크라는 사악한 레전더를 저지하기 위해 지구에 있는 모든 레전더들을 모아 그들의 세계로 간 뒤 자바워크와 전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기만 해도 지구에 큰 이변이 생겨 모든 인간과 문명이 멸망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사태를 알게 된 빌런 율 헵번은 레전더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모든 레전더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자신의 딸을 죽이고 자바워크를 조종하기 위해 아내를 자바워크의 숙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겨우 최종 보스를 없애고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레전더 전쟁을 멈췄지만 모든 레전더들이 자기들의 세계로 돌아가고 헤어지게 되는 슬픈 결말로 끝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포켓몬 같은 애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림체와 전혀 맞지 않는 우울한 애니라고 평가받았고 해피엔딩을 원했던 여러 어린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들은 어른 제국의 역습,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와 같이 진지한 장르, 혹은 암흑마왕 대추적, 태풍을 부르는 영광의 불고기 로드 같이 개그 장르, 이렇게 두 개의 분류로 나뉘는데요. 물론 아무리 진지하다 해도 아이들이 메인 타겟팅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그 장면이 나오고 심각하게 어두운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장판들 중 한 에피소드는 많은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는데요. 바로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아미고입니다. 이 극장판은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복제인간이 진짜들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친근하게 느껴졌던 짱구 캐릭터들이 무섭게 느껴지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포스터만 본다면 전혀 호러스러운 분위기가 없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재미있는 짱구를 보러 갔지만 등장하는 기괴한 장면들 때문에 오히려 울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예로 짱구 아빠의 직장 동료의 머리에 자가 박혔는데 머리 안으로 밀어 넣는다던가 민폐 커플이라고 불리는 정훈, 미니 커플이 중장비를 가지고 짱구 가족을 추격하는 것도 모자라 얼굴을 맞자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괴하게 변하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철수 엄마의 복제인간이 닭을 먹기 위해 입이 기괴하게 찢어지거나 본색을 드러내며 얼굴을 바꾸는 장면은 영화를 본 모든 아이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공포를 메인으로 내세웠지만 후반에 갑작스러운 전개와 여러 미해결 떡밥 때문에 용두 3이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이에 몇몇 팬들은 차라리 호러로 계속 밀고 갔으면 최고의 수작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여운 햄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울고 있는 햄스터인 에비츄는 애니 집 보는 에비츄의 주인공으로 귀여운 외모 덕분에 여러 굿즈가 많이 나오고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사실 야애니 출신이라고 한다면 믿겨지시나요? 집 보는 에비츄는 사실 에비츄와 그 주인의 일상 이야기를 아동틱하게 그려낸 것이 아닌 성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예로 에비츄가 심한 드립을 치거나 잘못했을 때 주인이 에비츄에게 주먹으로 후려치거나 발로 밟거나 벽에 처박는 등 생각 이상으로 큰 폭력을 휘두르는데요. 물론 이런 면은 전부 아동 애니틱한 그림체로 묘사되어서 심각하게 묘사되진 않고 가장 문제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림체랑 어울리지 않게 심한 색드립이죠. 栗でちゅわな栗といえばリスでちゅわななんでそうなるわけよ。栗とリス 이게 어느 정도냐면 1화가 시작되면서 에비츄의 색드립이 나오고 남녀 관계를 맺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達彦は達子の T シャツの下に手を這わせていったフロントホックだ 이 외에도 몇몇 장면에서는 에비츄가 밧줄로 야하게 묶여있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인의 성생활을 공개하거나 심지어는 주인의 남자친구의 급소를 마구 밟는 등 귀여운 외모와는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면 때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에비츄 굿즈를 수집하거나 좋아하던 사람들이 원작이 19금 애니라는 걸 알게 되자 동심이 파괴되다 못해 현실 부정을 하기까지 한다네요. 오늘은 동심 파괴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하나같이 아이들이 볼만한 애니메이션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심 파괴 애니메이션을 알고 계시나요?